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 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보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에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오늘은 좀 짧게 찍을게요. 추천주 결과부터 HYTC 박스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장중에 추천 드렸고요. 스윙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왜? 바닥에서 박스 돌파하고 역별 돌파를 하고 있던 자리였으니까. 그리고 장중에 리딩 준 대로 종가 베팅도 추천을 드렸고요. 스윙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가던가 한번 눌러주고 가던가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는 거죠. 근데 운 좋게 노랑으로 바로 보너스 상승이 나온 거고요. 항상 초록으로 쉬어간다를 기본 대응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면서 좀 멘탈을 잘 지키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황에서 비중 크게 들어갔다가 노랑만 생각하고 있다가 초록으로 빠지면 손절가 이탈이 없는데도 손실금이 커지니까 불안하고 손절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손절가 이탈이 없더라도 손절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비중 조절 잘 하시고 내가 매수하자마자 하락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분할 매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NK맥스 이것도 추천드렸을 때 노랑으로 바로 가던가 초록으로 쉬어가던가. 자, 초록으로 쉬어가는 걸 기본 대응으로 삼고 11,200원 이탈이 없으면 홀딩이 되는 겁니다. 양식을 보시면 돌파 매수 기준 최종 손절가는 11,900원이고 눌림 매수 기준 손절가는 11,200원. 이 회색 두 개 최종 손절가 이탈 없이 반등이 나왔고, 노랑으로 바로 갈 거라고 기대했던 분들은 이제 괴롭죠. 하지만 초록으로 쉬었다 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면 무난하게 그냥 기다렸다가 수익이 나왔습니다. 12월에 일정도 있었고요. 눌러주고 가는 거 우리가 예상을 했고 일정도 있었으니까 이거는 매우 무난하게 수익이 나온 거예요. 돌파 기준 18%, 눌림 기준 최대 35% 수익 나왔습니다. 이렇게 일정 전에 주가가 크게 올랐다면 마냥 또 12월까지 홀딩을 하면 안 되겠죠. 또 크게 한번 조정 주는 거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NK맥스 리딩을 보면 좋았던 재료 알려드렸고, 차트는 바닥 21선 회복 자리, 10월 17일 현가매수, 종가매수 스윙 가능하다.
그리고 양식 알려드렸고 예상 흐름도 그려드렸고, 자, NKMX 시초에 수익 내고 팔았는데 다시 또 재매수해도 될까요? 또 호재 뜨고도 겨우 6% 고가 찍고 보합이다. 4848 반복 매매 가능하다. 초록 화살표를 봤다면, 그리고 12월에 일정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다면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반복 매매가 가능했었습니다. 연말에는 임상 1상의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이 일정이 있었으니 10월에는 당연히 반복 매매가 가능했다. 10월, 11월 이렇게 리딩을 충실히 이행을 했다면 NKMX 100만원 수익, HYTC 200만원 수익 27%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하면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익을 볼 수가 있었고, 이렇게 수익이 난다면 좀 흐름이 안 좋은 종목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추천주든 아니면 추천주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개별적으로 매수를 했든 어쨌든 좀 흐름이 더디고 단기 지지를 이탈했거나 재료 소멸이 나온 좀 삐리한 종목들, 흐름이 좋지 않은 종목들은 손절을 또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0만원 정도 수익이 난 거죠. 그러면 삐리한 종목을 200만원 손절해가지고 당일 100만원 총 수익 마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현금화를 하면서 또 다음 기회를 잡아가는 게 좋습니다. 썩어 있는 종목을 계속 그냥 대응 없이 놔두면 계속 썩어 있을 뿐이니까 기회비용을 잃게 되니까, 이렇게 수익이 났다 그날 손절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 앞타머 사이언스, 오늘 시초의 단타 추천 드렸고 눌림은 좀 아깝죠. 8,500원쯤에 매수하라고 했는데 8,600원까지만 내려갔다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쯤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 분도 있고 매수를 못한 분도 있겠죠. 조금 아깝고, 그래도 이후에 또다시 올라올 때 여기 분봉상 전고 돌파를 하는 자리에서 돌파 추천을 또 재추천을 드렸습니다. 늘상 일봉에서든 분봉에서든 이렇게 전고 돌파가 나오는 자리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잘 봐야 되죠. 그래서 재추천하고 11% 올랐다가 빠졌고요. 이거는 앞타머 일봉을 보시면 제가 일봉을 보고 추천을 드린 거예요. 자, 일봉상 21선을 회복하는 구간이었죠. 여기 저항 구간이 계속 나오고 있다가 오늘 명확하게 시가가 21선 위로 뚜렷하게 안착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단기 매물 다 뚫었고요. 시원하게 뚫으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타점에서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고, 이런 자리에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낙폭과대 종목들이 21선 회복하면서 튀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경험치를 지금은 많이 높이셔야 됩니다. 최근 추천주들을 보면 이 타점이 진짜 많아요. 다음 G2파워. G2파워도 여기가 아까 앞에 설명했던 그 타점이죠. 역배열 돌파가 나오면서 21선 회복하고 바닥 박스를 뚫어주는 자리, 여기서 바닥에서 한번 추천했고 그 위에서 고점에서도 추천을 했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급등이 나왔으니까. 여기도 급등치고 빠졌고 여기도 급등치고 빠졌고, 그럼 여기도 이제 급등치고 빠질 수 있는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흐름을 확인하고 추천을 드렸고, 옆으로 가다가 한 번 더 튀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계속 올라갈 확률보다는 또 밀릴 확률이 크겠죠. 이렇게 밥동 이걸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기에 너무 크게 올랐다면 하락을 주의해야 한다. 이거는 한신기계 월봉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구간이 다 호재밖에 없어요. 호재밖에 없지만 여기서도 호재, 여기서도 호재.
원자력 호재 지속이지만 올해 초에 너무 올랐으니까 전고 돌파 기대를 낮춰라. 이렇게 올라갈 기대를 낮춰라. 좌측에 이렇게 미친 상승이 있다면 이후에는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걸 조심을 해야 된다. 더욱더 bab동을 조심해야 한다. 이거죠. 지금 원자력 관련주들이 올해 초에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여줬고 지금은 상승이 나오더라도 가짜 반등에 무게를 둬야 한다. 이렇게 차트를 떠나 재료마다 특성이 명확하게 있다. 원전 같은 정책주는 제가 작년부터 수개월 동안 홀딩이 좋다고 했고 크게 상승이 나왔다. 하지만 이제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기대치를 낮추라고 했고 현재 낙폭이 심한 구간에서 또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주가가 너무 올랐다면 재료가 좋아도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전주가 최근에 계속 호재로 또 오르고 있었지만 계속 많이 올랐네 단계 또 경계를 하고 있었어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전주가 하락이 나왔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흐름이다. 이제 원전주는 플란트 수주 사실상 계약 체결이지만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이런 내용 혹은 아직 너무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런 약간의 부정적인 내용으로 하락이 나왔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당연한 조정이었다. 이거를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 현재 121선 가격 8,000원 지지가 가장 중요한 자리고요. 이제 또 폴란드 수주 기대감으로 올랐죠. 다음에 또 사우디 수주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또 빠져준다면 다음에 또 사우디 쪽으로 이슈 체크하면서 눌림 매수하고 또 가짜 반등을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올라가기가 어려운 자리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바로 올라가기 어렵다. 조정 주면서 파동을 크게 주면서 가짜 반등 흐름에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빠질 때 시원시원하게 빠집니다. 오를 때도 크게 오르고 빠질 때도 시원시원하게 빠지기 때문에 만약에 8,000원을 이탈한다면 그리고 다음 중요 지진 7,550원을 이탈을 한다면 또다시 여기까지 빠지는 것도 경계를 하셔야 돼요. 큰 W가 나올 수 있겠죠. 최악의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빠질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탈이 나온다면 이렇게 빠지고 요쯤에서 바닥 다지면서 천천히 또 올라오는 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요 두 개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탈하면 크게 빠질 수가 있다. 다음 장중 특징주는 강세 섹터랑 마인드맵만 요것만 보고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 11월 2일 시간의 특징주. 어제 시간의 특징주는 모두 다 반짝 상승 하락하고 그나마 강하게 마감한 게 탑머터리얼 하나밖에 없습니다. 레드로보는 상패 종목이니까 패스하도록 하고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 S트래픽부터 볼게요. 최근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죠. 28일에 S차저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소 10년간 운영권을 확보했다. 이게 상한가가 나왔고요. 오늘은 또 전기차 동맹 충전 인프라에 3천억을 투자한다. 기존에 작년 3월에 추천을 했던 종목이고 두 번 추천했죠. 이후로는 이탈을 했고 여기서부터는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관리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추천을 멈췄고요. 이후로는 빠졌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하방이 나오는 자리에서 또 크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SK 네트워크스 인수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었고, 지금은 전기차 충전 호재 관련해서 S트래픽 월봉부터 볼게요. 자, 요때 추천, 돌파 추천, 눌림 반등 추천 두 번 했고, 이탈. 여기서부터는 쭉 관심을 껐다. 그리고 이후에는 추천을 놓쳤고요. 일단 기존 박스를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와 있는 상태. 3,800원 정도 위에서 계속 놀아주는 게 중요하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역배열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당연한 밥동. 지금도 밥동을 경계해야 되는 구간에서 시간으로 한 번 더 반등이 나온 상태고요. 4,300원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죠. 시에로. 자, 31일에 2년선 저항 맞고 떨어졌고, 지금 요 2년선 4,000원 중반, 4,500원, 4,700원 여기를 뚫어주는 게 중요해요. 뚫지 못한다면 또 맞고 떨어지면서 여기까지 빠지는 걸 경계를 해야 되겠죠. 반드시 이 2년선 위로 안착을, 종가상으로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상승 파동도 커지고 있지만 하락 시에도 크게 빠지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 롯데정보통신, 얘도 같은 이유로 상한가 나왔고, 한 번도 추천을 하지 않은, 관심에 없는 종목이네요. 크게는 역배열, 이렇게 역배열 요 구간에서 이렇게 보여주다가 이탈하고 크게 빠져있는 역배열 구간 지속되고 있고요. 최근에도 요 박스 한번 보여주다가 박스 이탈하고 빠져있는 상태. 이거는 22,000원 이탈하면 반드시 손절해서 기회비용을 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탈하면 신저가 가격인 17,000원까지 계속 크게 내려갈 수도 있겠죠. 현재는 이렇게, 그리고 윗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역배열 저항이 나오고 있는 상태. 시간의 상승으로 26,000원까지 올라왔네요. 26,000원이면 윗꼬리 저항 요 구간까지 올라왔고, 자, 121선이 내려오고 있죠. 일단 요거는 시간으로 다 뚫었기 때문에 26,000원, 27,000원 정도, 여기가 제일 강한 저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정고점, 또 여기 정고점, 여기 정고점은 1년선이랑 또 겹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제일 강한 저항대가 여기, 다음 여기는 중간 저항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디스플레이텍, 얘도 같은 이유로 시간의 상한가고, 얘도 S트래픽 추천할 때 같이 추천 드렸었고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은 크게 역배열로 잡혀있네요. 여기를 반드시 지켰어야 하는데 이탈하면서 현재 빠져있는 상태죠. 다시 여기가 저항이 됐고, 기존의 지지였던 6,600원이 지금은 저항대로 잡히고 있다. 여기서 두 번 맞고 떨어졌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6,600원이 강력한 저항대가 됩니다. 지금부터 6,600원까지는 좀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좀 먼 나라 얘기로 보시면 되고, 지금은
여기 장기 2평 일봉으로 와서 장기 2평 저항 6,000원 정도, 일단 6,000원 정도까지 올라와서 안착해주는 게 중요하네요. 지금 바닥에서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 4,450원 반드시 지켜야 되고, 종가상으로 박스 상단인 5,2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5,400원까지 올랐고요. 종가상으로 여기 딱 박스 상단 안착해주고, 다음 여기 6,000원까지 안착을 해줘야 추세를 돌릴 수가 있고, 실패한다면 이 큰 박스 중에서 이제 강한 흐름이 나온다, 여기서 놀 것이고, 밀린다 그럼 또 다시 요 밑에서 놀겠죠. 작은 박스 2개 확인하시고, 다음 폐배터리 관련주 MPC U 7%, MPC 3%. 국내 연구진이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서 고순도의 리튬 2차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다. 최근에 리튬이 아주 핫한 섹터죠. 월봉이고, 이거는 여기서 추천하고 급등 한번 나왔다가 쭉 빠르게 빠져버렸네요. 여기 추세도 이탈을 하면서 낙폭이 심한 구간이고, 아직은 역배열에 갇혀 있습니다. 이때 추천하고 바로 올라갔던 거죠. 이후로는 장기 2평까지 빠졌다가 3,000원대까지 빠진 상태. 자, 3,190원 최근의 저가 지지 매우 중요하고, 단기적으로 박스 이 큰 역배열을 뚫고 올라서는 게 중요합니다. 작게는 이렇게도 역배열 저항 잡히고요. 자, 크게 작게 종가상 3,500원 안착이 중요하고, 시간의 가격은 3,650원, 그리고 위에 482선 3,850원. 다음 4,300원 정도, 위에 1년선, 반년선, 이렇게 주요 저항 2개 보시면 되고, 여기를 끊고 4,000원 초반대로 올라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음 MPC 역시 얘도 추천을 MPCU랑 같은 자리에 서 있었고, 추세 이탈하고 지금은 같이 역배열에 갇혀있는 상태. 차트가 똑같죠. 얘도 일봉이 밑에서 박스 보여주고 있고, 6,500원 지지 가장 중요하고요. 박스 상단 7,500원,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 겹치는 맥점이고, 위에 장기 2평 8,000원 초반, 역배열 저항 이렇게 위로 2개, 밑으로 하나, 이렇게 주요하게 단기 지지 저항 보시면 됩니다. 다음 아바코 7%, 최근에 호실적 있었고요. 2차전지 관련주. 월봉은 역배열 보여주다가 밥 먹고 역배열 보여주다가 박스 돌파, 박스 돌파, 또 전고 돌파하면서 역대 신고가를 향해 가지고 있는 오버슈팅 구간이고요. 상승이 과하게 나왔죠. 지금은 가든 말든 하지 않는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고, 일단 단기 2평을 넣어 볼게요.
자, 5일선이 15,800원. 일단 현재 보유자들은 5일선 이탈 없으면 홀딩하고 이탈하면 대응을 하면 되는 구간이었고, 시간외로 7% 상승 17,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동일하게 5일선을 1차 대응 잡으시고 그 밑에 11선, 1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이탈 전까지는 홀딩하고 이탈할 때마다 분할 매도 하시면 되고요. 윗골이었던 18,200원 안착이 중요하고,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심을 하자. 단기에 80% 올랐기 때문에 이유 없이 마이너스 20% 30% 하락해도 너무나 당연한 자리입니다. 아비코전자 4.5%, 인텔 CPU 출시 전망 관련. 월봉은 고점에서 큰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큰 추세를 살짝 이탈 했다가 다시 회복을 시도하고 있고, 박스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482선 부근에서 의미있게 반등이 나왔었고, 요 수평 지지 요 부근에서 또 반등이 한번 나온 채로 박스, 시간으로 11,500원까지 여기까지 올라왔고, 121선을 회복을 했네요. 121선인 그리고 박스 상단인 11,000원을 반드시 지지를 계속 해줘야 되고요. 이탈하면 다시 또 요 박스 하단까지 내려와서 다시 박스에 갇히겠죠. 11,000원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키면 또 전고점 13,000원까지 돌파 시도를 해줄 거고, 중간 저항은 12,000원 보시면 됩니다. 저항 2개, 지지 하나, 둘. 다음 아비코전자 4.5%, 인텔 CPU 출시 전망 관련. 월봉은 고점에서 큰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큰 추세를 살짝 이탈 했다가 다시 회복을 시도하고 있고, 박스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482선 부근에서 의미있게 반등이 나왔었고, 요 수평 지지 요 부근에서 또 반등이 한번 나온 채로 박스, 시간으로 11,500원까지 여기까지 올라왔고, 121선을 회복을 했네요. 121선인 그리고 박스 상단인 11,000원을 반드시 지지를 계속 해줘야 되고요. 이탈하면 다시 또 요 박스 하단까지 내려와서 다시 박스에 갇히겠죠. 11,000원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키면 또 전고점 13,000원까지 돌파 시도를 해줄 거고, 중간 저항은 12,000원 보시면 됩니다. 저항 2개, 지지 하나, 둘. 다음 경동인베스트 4%, 최근에 자회사가 조강권을 취득했다, 이 예상한가가 나왔고, 과하게 상승이 나왔죠. 오버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가든 말든 하지 않는 자리고요. 과거의 고점에서 쌍봉 찍고 이탈했던, 그리고 죽었던 자리를 확인을 해보시고, 고점에서 쌍봉이 나왔다, 엄청나게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죠. 여기 이탈하는 순간 제자리까지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질 수 있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쭉 올랐다가 이 고점에서 쌍봉이든 헤드앤숄더든 뜨면 조심을 해야 되고, 이후로는 가짜 반등 하락을 경계하자, 항상 드리는 말씀이고, 요렇게 이제 쭉 가짜 반등 주면서 내려온 거죠. 제자리까지, 제자리 이하까지 거의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연속 상한가로 최근 240% 상승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건들면 안 돼요. 이것도 지금
아까 월봉에서 봤듯 동일하게 올랐다가 이제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최근에 신라젠이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었죠. 신라젠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둬야 되는 정석 차트고요. 이렇게 보시면 쭉 올랐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 가짜 반등 구간에서 추천을 줘서 수익이 나긴 했지만 제가 전고 돌파로 쭉 크게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치는 낮추라고 하면서 가짜 반등에 계속 무게를 줬습니다. 지금 이것도 유사한 흐름으로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 5일선 넣어 볼게요. 자, 5일선을 최근에 이탈을 했고 다시 5일선 8만원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죠. 8만원 회복 실패하면 계속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질 수가 있다. 시간외로는 76,000원까지 올라왔고요. 밑에 11선 7만원 지지, 이렇게 11선, 다음 15일선 15일선이랑 11선이랑 이격이 좀 벌어져 있죠.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지지로 16일의 시가였던 61,000원도 중요한 지지가 되고, 지지는 이렇게 3개, 저항은 8만원, 그리고 전고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 초보분들은 미보유라면 관심을 끄자, 매매하지 말고 그냥 공부만 하시고요. 보유자분들은 이탈마다 분할 매도 시작하시고 지키면 홀딩. CKH 어제 최대 주주 변경 호재로 상한가 나왔다가 밥동 급락이 나온 종목이죠. 월봉 계속 하락하면서 동전주가 되었고요.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이고 동전주니까 역시 가든 말든 신경 끄라고 했고, 이렇게 튀었다가 빠졌고 튀었다가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했고, 변동이 매우 크죠. 이런건 가든 말든 관심을 끄는 게 좋고, 보유자분들은 튀어줄 때 이때 본전이 오지 않더라도 가급적 전략매도 손절하고 기회비용 살리는 걸 권장드렸습니다. 크게 튀어주고 빠질 때 정리를 하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튀고 제자리까지 항상 빠집니다. 그러면서 저점을 경신하고요. 내가 만약에 이 윗꼬리에 물렸다 그러면 요 구간에서 전략 매도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칫하면 상패까지도 될 수 있으니까, 이 동전주는 항상,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은 항상 상패를 경계를 하셔야 돼요. 풍국주정 3.4%, 제논가스를 국산화 추진하겠다. 이에 최근 강세가 있었고, 월봉부터 최근에 설명을 했죠. 최근에도 시의 상승이 있었고, 파동이 크게 나와주다가 제자리까지 거의 빠진 상태로 현재 역배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쯤에서 반등이 나온 거고, 여기를 끊어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일봉상으로는 최근에 장기 이평 부분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 121선 14,2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안착하면 다음에 또 여기 저항 기다리고 있고, 1차적으로 여기 안착이 가장 중요하다. 실패하면 여기 지지 이탈하면 여기까지 크게 빠지는 거 경계를 해야 되는 밥동 자리고요. 요 두 개 주요하게 아래 위 지지 저항 보면 됩니다. 다음 RT캐스트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 3%. 월봉은 역배열로 현재 잡혀있는 상태고, 일봉은 최근에 파동이 좋네요.
박스를 보여주고 있는 자리. 자, 튈 때 크게 튀지만 고점에서 지금 눌리면 마이너스 30% 이상, 마이너스 25%, 그리고 마이너스 18% 이렇게 크게 물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튀어주고 빠질 때 튀어주는 윗꼬리에서 추격하는 거 조심하셔야겠고요. 지금은 박스 하단, 그리고 요 시가 17일의 시가 1800원 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두 개 주요하게 지지 보시고, 저항은 여기 두 개. 올라갈 때 시원하게 올라가지만 하락도 크다. 항상 여러분들이 최근에 파동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얘가 고점 대비 하락이 나오면 마이너스 10% 정도구나, 아니면 마이너스 30% 정도까지 크게도 빠지는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파동을 좀 생각을 하면서, 종목마다 시기마다 파동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대응을 잘 해줘야 돼요. 어떤 종목은 파동이 이만큼이고 어떤 종목은 파동이 이렇게 크다. 여기서 움직이는 거, 여기서 움직이는 거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을 하면서 포지션 대응을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빅텍 2.5%, 북한이 미사일을 울릉도 쪽으로 발사했다. 월봉이고, 아직은 역배열 돌파를 하지 못한 상태. W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박스에 갇혀있는 자리, 박스 상단 자리죠. 살짝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 최근에 파동이 또 큽니다. 고점에서 잡으면 마이너스 20%, 지금도 요 구간에서 자칫 물리면 또 마이너스 15%에서 20% 정도 당할 수 있는 자리죠. 방산주는 단발성 단기 상승이 좀 뚜렷한 섹터이기 때문에 요 큰 박스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고가였던 7,050원 그리고 7,500원 정도 저항, 지지는 장기 입형, 최근의 저가, 여기 박스 하단. 더 짧게 볼 거면 오늘의 시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박스가 큰 구간입니다. 최근에 파동도 커지고 있고, 하락한다면 요 박스 하단까지 크게 빠지는 거 경계하면서 좀 단발성의 무게를 두면서 조심을 해야겠고요. 오늘 한일 단조 질문이 있었는데, 단발성으로 봐라, 그리고 대장은 빅텍이니까 빅텍을 하는 게 낫다 리딩 드렸죠. 빅텍은 16% 오늘 상승이 나왔고, 한일 단조는 6% 상승이 나왔네요. 물론 이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하면서 강세가 나오기 때문에 한일 단조도 여기를 뚫어준다면, 이 역배열을 뚫어준다면 다음에는 빅텍보다 더 크게 순환 강세가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코콤이랑 코맥스가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왔죠. 코콤이 최근에 19%, 오늘은 28%. 요때 코맥스가 더 강했거든요. CCTV 관련주입니다. CCTV. 그렇죠. 요때는 코맥스가 23%로 더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은 19%로 코콤이 더 강했다. 이렇게 같은 섹터 내에서 돌아가면서 강세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빅텍이 대장이지만 다음에는 한일단조가 대장일 수도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특정 매물대를 돌파 안착을 해준다면 그때는 얘가 더 강하게 오를 수도 있겠다. 이걸 생각하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CCTV 관련주는 파동이 엄청 큽니다. 분봉을 보시면 엄청 더러워요, 움직임이. 그렇죠?
롯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CCTV 관련주들이 부각이 됐고 변동이 매우 크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건들기에는 좀 까다로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관련주가 아니죠. 사실은 뭐 그 참사가 CCTV 때문에 CCTV의 부재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교통 통제만 잘했으면 되는 건데, 아무튼 주식이 뭐 되도 않는 이유로 뭐 연관이 없어도 그냥 바람만 불어도 스치기만 해도 테마로 엮어서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생각을 하면서